자, 그러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네. 이미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교과목별로 진술문이 개발되어 있어요. 누가요? 국가가 만들었어. 교육과정 평가원이. 근데 우리 교사는 그 진술문을 가지고 활용해서 운영하는 능력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술문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학기 초에 연간 수업 운행 계획을 짜잖아요. 근데 보통 단원을 쭉 쓰고 그 다음에 진도별로 그냥 쭉 쓰는 거예요. 문학과 3, 작가의 3 이렇게. 근데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제대로 하려면 연간 수업 운영 안에 어떤 주는 피드백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시간은 개별 피드백, 전체 피드백 이렇게 피드백도 고려해서 연간 수업 운영안을 작성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듣고 계시는 연구부장님이 계실지 모르지만 학교마다 학기 초에 짜는 그 연간 수업 운영 안에 피드백도 1학년 5개 교과는 꼭 항목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동안 잊어버렸던 진단평가, 형성평가, 수업 전, 수업 후의 유기적 평가 이런 것들도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얘네들도 다시 집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진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취 기준에 애가 도달했는가를 수시로 형성평가도 하고 그래서 평가도 지금 다양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누구나 내 과목에서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교육, 이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학기 시작 전에 내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위해서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다 학교 내부 규정으로 집어넣고 이런 건 외형적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준비 단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학기 말까지 미도달 학생 보충 지도까지 우리가 계획을 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도 교사도 사람이니까 왜 하필 1학년 5개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만 이 계획까지 평가계획서에 넣어야 되고 왜 피드백을 해야 되고 이렇게 불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삶이 그렇잖아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을 가르쳤지만 내년에 고2를 가르칠 수도 있고 타 학교 가서는 고3을 가르칠 수도 있고 앞으로 누가 1학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는 이런 패턴으로 가니까 미리 발을 담그시고 이렇게 준비 단계부터 3단계까지 흐름이 이렇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먼저 인지해 두시면 선생님의 그 교직 생활이 더 활발해지고 자신감이 넘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미리 공부하라고 늘 권하는 편입니다. 학기 시작 전에, 그죠?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다가 내부 규정을 넣고 선생님네 학교의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내부 결제에다가 해 놔야 그걸 바탕으로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계획이 있는가를 한번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작년에 세우는 게 좀 미진했다 그러면 새롭게 또 계획 세워가지고 다시 바꿔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학기 초에 1학년 일반 국어 시간에 처음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수인지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당연히 진단평가를 한번 해야죠. 그러면 내 교수학습 진도표에 1차시는 진단평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국어의 다양한 그 영역들을 고르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EBS 문제도 되고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를 활용해도 된다고 이제 교육청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더 좋은 건 선생님이 출제하면 되지만 시간적 여력이 안 될 때는 좀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만든 문항을 가지고 아이들 진단평가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 1학년 3반에는 미도달 예상 학생이 7명 정도 되겠구나. 힘들겠구나. 1학년 7반에는 모든 학생이 도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먼저 진단평가를 실시해서 내가 이제 계획 수립을 하는데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학기 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과 후 학습한다 남아라 아이들 안 남습니다. 저희 학교만 그런가요? 방과 후 활동한다 남아라 안 남아요. 거의 학원 갑니다.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방과 후 지도에 이거 하는 것도 1학년에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이 국어에서 20명이 나왔으면 그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에게,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까지 포함해서 이게 이렇게 취지가 이렇고, 그 다음에 뭐 유료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방과 후 시간에 보충 과제를 부여해서 인터넷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학습 멘토링이 됐든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너를 성장시키기 위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진정성을 서로 공유하면서 하면은 그래도 아이들이 지금 저희 학교 하고 있는 거 보니까 5개 과목별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기초학력이냐, 왜 우리 아들이 남아서 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고 가정통신문 하나에도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의 의의와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을 성장시키기 위한 공교육의 봉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보여드리면 다 의미가 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기 중에 미도달 예방 지도를 했는데, 예방을 아무리 해더라도 미도달 학생이 생겨요. 그럼 이 학생들은 뭐 학년 단위에서 우리 1학년 부장님이 국영수 각각 7명, 8명씩 있는데, 얘네들은 기말고사 끝나고 한 주 동안 자율과정 속에서 얘네들은 이걸 하자든지 그렇게 학교 형편에 맞게끔 짜면 되거든요. 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성만 인정한다면.